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밤 11시 6분 차트 공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오전에 공지했던 대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고 이 공매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제 공매도를 이제 주식에서는 공매도를 뭐 제한하자, 금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법안이 뭐 마련돼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매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공매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가, 그리고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게 공매도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이 특정 코인을 제가 뭐 이거를 뭐 예를 든다고 해서 이거 갖고 뭐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좀 감안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냐, 지금 현재 밀크 코인이라는 이제 이런 코인이 하나 있는데, 얘가 현재가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인데 현재 이제 12,000원인데 이제 고민이가 이걸 10,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있어요. 20%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야, 이걸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요거 지금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존버맨은 원래 이 밀크코인을 이제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뭐, 이거, 여기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자식들에게 나 앞으로 한 30년 후에까지 이걸 들고 있다가 나 한번 물려줄 생각이야. 난 장투할 거야. 해서 이제 존버맨이 운 좋게 이제 이 밀크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슈충이가 와가지고 이 존버맨에게, 야, 나 밀크 코인 한 개만 좀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존버맨이 그래? 근데 이거 왜? 그랬더니 이제 슈충이가, 아니 내가 너한테 이거 수수료로 내 좀 뭐 얼마씩 월 얼마씩 줄 테니까 나 이거 한 개만 좀 빌려줘 라고 했더니, 그래 존버맨이, 그래? 그럼 너 언제까지 갚을 건데?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거 갚을게. 대신 내가 이거 돈으로 말고 요거 이거 코인 한 개 빌렸으니까 한 개로 그대로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존버맨한테 밀크 코인 한 개를 빌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0원이니까 12,000원일 때 하나를 빌렸겠죠? 이제 이렇게 빌렸는데, 이 쇼충이가 이제 빌린 이 한 개를 바로 이 블라방이한테 12,000원일 때 한 개를 매도를 했어요, 바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지금 12,000원에 이제 매도했으니까 블라방이는 지금 이제 현재 수중에 밀크코인은 없는 상태고 12,000원을 이제 들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얼마 이제 지나고 안 돼가지고 얼마 좀 지나고 났더니 밀크코인이 8,0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12,000원에 12,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8,000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슈층이는 현재 지금 4,000원이 이제 이득인 셈인 거죠. 12,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8,000원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고민이가, 이거 조금 더 오를 줄 알고 막 들고서 막 고민하다가 20% 수익일 때 팔 걸 하면서 막 얘가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막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밀크코인 뭐 이게 지금 대표가 무슨 구속된다 뭐, 알고 봤더니 밀크코인 이 저기 뭐야, 이 지금 재단에서 이거를 뭐 횡령이 있었다, 막 온갖 시장에 안 좋은 막 흉흉한 소문이 막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다 막 이제 이거 더 떡락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이제 매도가 막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손해보고 매도를 했어요. 이제 고민이는 엄청 이제 손해를 본 거죠. 플러스일 때 팔 수 있었는데, 20% 수익 중일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쇼충이가 일부러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뭐 그냥 뭐 여기 뭐 사장이 사기를 쳐가지고 뭐 비자금을 만들어서 뭐 해외로 빼돌렸다는 등 무슨 뭐 온갖 안 좋은 소문을 이 쇼충이가 알고 보니까 다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떡락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은 쇼충이는 이 지금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얘한테 그 존버맨한테 이제 이 빌린 밀크코인 한 개를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이제 한 개를 다시 샀죠. 한 개를 다시 샀으니까 쇼충이는 결과적으로 이걸 한 개를 다시 사서 얘를 갚았죠. 존버맨한테 갚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현재 4,000원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득을 본 거는 쇼충이하고 뭐 이제 존버맨이었겠죠. 존버맨은 원래 그냥 관심이 없어요. 얘가 쇼충이가 이 돈을 갖고 이 코인 한 개를 빌려준 걸 갖고 뭔 짓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너는 수수료 주고 나중에 기한 내에 나한테 다시 한 개를 갚아야 돼. 이제 요거만 얘는 따진 거고 쇼충이는 얘가 뭐 오르건 내리건 별로 관심 없어요. 얘가 그냥 떡락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 더 낮은 가격에 이걸 이거를 낮은 가격에 사서 갚고 그 시세 차익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쇼충이가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공매도라는 게.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 공매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코인을 빌려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빌려가지고 팔던 매수를 하던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빌린 다음에 다시 그대로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코인으로 그대로 갚아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공매도의 핵심은. 그래서 빌린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뭐죠?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막 떨어져야 돼. 그래야 낮은 가격에 이걸 다시 사서 빌린 걸 갚고 그 나머지 비쌀 때 판 그 가격에서 차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떡락을 하면 야 이거는 뭐 공매도 세력이 그런 거다 아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고민이는 사실 여기 고민이는 여기 이거를 손해보고 매도했잖아요. 근데 안 팔면 되거든요. 안 팔고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이제 뭐 그런 말 하죠. 쇼커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쇼커버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쇼커버는 공매도한 그것을 다시 갚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매도 했을 때 이 공매도 하려고 빌린 것을 다시 갚은 거를 쇼커버라고 해요.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와서 뭐 이제 반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시총 작은 코인들의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뭐 1,000억 미만의 막 이런 잡코들 막 특히 뭐 400억, 500억, 뭐 1,000억, 뭐 1,200억 이런 애들은 함부로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공매도는 이제 어떤 거에 많이 들어가냐면 시총이 들어가는 밈 주식이나 이런 잡코인들 이런 거에 세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 과열돼서 올라간 것들 있죠. 과열돼서 막 지금 막 하루에 막 40% 50% 올라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은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돼요. 특히 시총이 작은데 이렇게 급등한 애들. 그래서 이거를 막 이제 불나방처럼 막 이거를 샀어요. 급등했다고 이제 더 갈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이게 팡 떨어지죠. 그러면 뭐죠? 여기에서 빌린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를 여기에서 비쌀 때 딱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쫙 빠지는 거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불나방들은 어떻게 되죠? 아, 이거 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팔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런 장난질을, 세력들이 이런 짓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총이 큰 애들, 탄탄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막 갑자기 막 하루 만에 막 50%, 60% 이렇게는 안 가지만 착실하게 이렇게 가는 애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막 아무리 막 높은 데서 막 팔아 제끼고 해도 사람들이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 내가 이걸 왜 팔아?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탄탄하면 시총이 크면 아무리 해도 얘가 안 떨어져. 막 공매도 세력이 예를 들어서 이 12,000원, 12,000원인데 이거를 사가지고 팔았는데 얘가 막 15,000원 됐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 공매도 세력들은 결국에는 이게 15,000원에 이거를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3,000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차트가 좋은 애들은 함부로 이렇게 막 공매도 세력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제가 오늘 공매도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얘기한 시총이 작은 애들을 함부로 막 급상승한 거를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 채널에서는 그냥 거르자, 이런 애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마음이 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든지 이런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덜컥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에, 그렇다면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유일한 방법은 그냥 홀딩이에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떡락한다, 뭐 어쩐다, 시장에서 무슨, 야, 조금 있으면 연준에서 뭐 금리 올려가지고 뭐 지금 떡락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더라도 그냥 신경 안 쓰는, 신경 끄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얘가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는 한은 나는 이제 그냥 들고 있다가 내 본전에서 아니면 몇 프로에라도 나는 수익을 보고 난 매도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공매도 세력에 이거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방이니 뭐 카페나 이런 데에서 막 매수 타점 알려주면서 무슨 막 리딩을 해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밀크코인, 자, 밀크코인 매수 타점 12,000원입니다. 저기 12,000원 여기에서 매수하세요. 이제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 리딩하는 사람들은 미리 이미 12,000원이 아니라 이미 저기 아래에서 한 8,000원일 때, 이미 8,000원일 때 매집을 한 상태에서 12,000원에 이제 매수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리딩방에 최소 얘가 12,000원에서 사람들을 리딩 해가지고 얘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회원 어떤 그 모집단이 있겠죠. 회원 수가 만약에 뭐 100만이야. 100만인데 이 중에서 한 10%, 10만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12,000원일 때 매수를 해가지고 얘를 쫙 끌어올리면 막 오를 때 얘네들은 밑에서 잡았으니까 이 꼭대기에서 그냥 확 던지는 거죠. 이런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공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빌려가지고 딱 들고 있다가 이게 쫙 오르면은 여기서 확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총이 작은 애들은 여기에서 막 100억씩 200억씩 확 던져버리면은 쫙 빠질 수 있거든요. 꼭대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한 사람들, 이거 막 리딩방 좋다고 막 쫓아갔던 사람들, 막 카페에서 누가 막 리딩 해주고 막 이러면 그 좋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덜컥 물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호시탐탐 막 노려서 막 그 허황된 꿈을 꾸면서 막 그런 거에 따라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이런 어떤 세력들의 타겟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먹잇감이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러죠. 그거 손절하고 이번에 뭐 한 100% 오를 만한 코인이 있는데 자, 그걸로 갈아타게 내가 다 익절하게 해주겠다. 그거 왜 미련하게 그거 왜 들고 있냐,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라.
막 이러면서 또 유혹을 해요. 그럼 거기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거에 이렇게 부안해동 해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요게 좀 잘, 요거를 한번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상승할 때도 시총이 작은 애들일수록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뭐 주식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들 있잖아요. 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들도 이게 정보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보는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인포메이션이 뭐죠?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정보라고 해요. 근데 뭐 그냥 지나가던 동네 저기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게 정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그냥 소음이지. 야,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떡상한다며? 뭐 비트코인 야 조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번에 야 ETF 뭐 승인을 한다며?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떠돌거나, 아니면 야 이번에 야 코인 망했어. 우리나라 이제 지금 규제 들어오고 막 이제 끝났어.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와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간에 이거는 정보가 이미 시장에서 만연되어 있는 거는 정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너무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 세력에 여러분들이 타겟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 그리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시총을 봐야 돼요. 일단 시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엘리엇 파동상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캔들의 모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파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고 거래량이 없고 막 이런 거 갖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시총이 작은데 떡상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막 쓰라려 하면서 이게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오랜만에 오늘 차트 간단하지만 차트 공부 영상 하나 올려보고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차트 공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